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예, 블룸버그가 어저께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뉴스이긴 하지만 HMM 그 선박이 무사히 처음으로 전쟁을 발발하고선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라는 걸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라는 소식 들고 왔는데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묵인. 키워드에서 다들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이란이 허용을 해줘야지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이란은 사실 미국의 적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란이 버텨줄 수 있던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냐? 진짜 무기가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갖다 포격을 한다든지 엄포를 놓는다든지 그래서 통과를 못 해버리면서 유가를 확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뉴욕이나 있을까 싶지만 대다수의 도시나 농촌은 대부분 자기 차를 끌고 운행을 하는데 그럼 자기 차를 끌고 운행하는데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당장 실생활에 엄청 영향을 끼칩니다. 이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유가를 올려버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했습니다. 이 압박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사실 유가가 이제 부담이 들었고 지금 2부제, 5부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전쟁이 발발하고 처음으로 HMM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으면 당연히 이란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통과시켜줄게. 다만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돈을 내라고 그러는데 조현 장관은 어저께 나와서 우리는 이란에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블룸버그는 그 부분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란에 무기는 있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블룸버그의 시각이고 저는 그보다 더 나가서 일정 부분 뭔가 협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우리나라 당국이 뭐라 얘기냐면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이란 말고는 남우호를 포격을 했죠. 남우호를 포격할 주체가 이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그걸 우리가 명시로 말하기 힘든데 라는 맥락이 있으니까 아마 이란 당국과 야 너네가 우리의 민간 선박을 포격을 했는데 대신 이거라도 통과시켜줘라는 어떤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HMM 유조선이 처음으로 통과를 했다라고 이제 그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돈 받고 통과해준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일단은 HM의 유조선이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은 또 협상을 해서 또 가야 될 테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했으니까 그 다른 선박도 늦긴 하지만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엄청나게 좁은 대역에 수백 척의 선박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란이 거기서 포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담보가 없으면은 누가 그 목숨을 걸고 이제 통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통과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보험을 듭니다. 근데 보험을 드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전쟁 임박했고 전쟁에 따라서 실제 너네 선박이 좌초하거나 포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거기에 보험을 들어줄 수는 없다. 보험이 들어주지 않으면은 그 유조선 해운 업계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 통과시키기가 힘듭니다. 의도해서 통과시키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유가가 내려갈 수가 없고 유가가 내려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주가나 우리의 실제 거시 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쟁까지 좀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좀 전체적으로 시장 보자면은 말씀처럼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유가가 뭔가 튈 것 같은데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테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사실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단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투탑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실적을 갖다가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최종 유저가 누구입니까? 빅테크들은요. 빅테크들이 사실 엄청난 데이터 센터 계속 지어야 되는데 이게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같이 발생하면은 그 빅테크들이 아무리 돈이 많거나 또 사실은 외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할 때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고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은 아무리 생존에 때문에 그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할지라도 투자를 갖다 유예하거나 투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줄인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순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투탑은 사실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가능성까지는 사실 거의 없는 거죠? 가능성까지는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그 빅테크 4에 해당하지 않지만 나머지의
그 밑에 깔리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채권에 대한 부담, 오라클에 대한 어떤 신용 크레딧의 문제는 작년부터 이렇게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오라클의 가점원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럼 점진적으로 그 타격을 받은 기업이 계속 나올 것인데 네. 이런 것들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투탑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은 뭐 SK하이닉스 같은 180만 원 깨지기도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드러났다. 왜냐하면 주가만큼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계속 주시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